여러분, 혹시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어디 사세요? 라든지 직업이 뭐예요? 가 아니에요. 아마 10명 중 9명 어떻게 하지? 9명은 이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이를 묻는 게 실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마치 통성명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통성명이라는 단어는 서로 이름을 묻고 답하는 걸 말해요. 왜 한국인들은 만나자마자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까요? 게다가 왜 한국인 친구에게 나이를 물어보면 국제 나이로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요? 라고 하면서 복잡한 산수 계산을 시작하는 걸까요? 오늘 제 팟캐스트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미스터리, 한국 나이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서열 문화, 그리고 몇 년 전에 바뀐 시스템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귀를 쫑긋 세우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먼저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나이를 꼭 알아야 하나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나이를 묻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상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알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한국어에는 상대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 조금 더 예의를 표현해야 할 사람, 회사 선배나 학교 선배,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통 존댓말을 사용해요. 반대로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반말을 하죠. 그래서 서로의 나이나 출생 연도를 알면 어떤 말투로 할지 자연스럽게 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즘 한국은 예전과는 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처음 만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이를 묻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죠. 먼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밥도 먹고 조금 친해진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이렇게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자마자 나이를 묻는 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친해지면 결국 또 나이를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여러분 나라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이를 물어보나요? 아니면 친해진 후에 물어보나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묻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섹스 앤 더 시티를 봤었는데 주인공들이 사만다의 정확한 나이를 몰라서 대충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도 서로의 나이를 모르다니. 한국에서는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나라마다 정말 다르겠죠? 댓글로 여러분의 나라의 나이 묻는 문화를 알려주세요.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진짜 신기해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나이 문화를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요. 왜냐면 예전 한국에는 지금과는 다른 나이 계산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아기는 예전에 한국 나이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아기는 0살이라면서요. 한국에서는 0살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돼요. 엄마 뱃속에서 보낸 시간까지 나이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일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새해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아기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2살이에요. 정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2살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외국인들은 거의 모두 같은 반응을 보여요. 뭐? 하루 만에 2살이 된다고? 맞아요.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모두 함께 1살을 더 먹는 방식이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생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새해가 되면 다 같이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생은 뭔가 조금 억울하겠죠? 서양 기준으로는 아직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0살, 아기일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벌써 2살짜리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다른 이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도 조금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만 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만 나이는 해외에서 사용하는 그 국제적인 나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나이를 한국에서는 만 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 전부터 한국 나이 대신에 우리도 만 나이를, 국제적인 나이를 사용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학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년에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예전에는 또 조금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빠른 연생 제도예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1월과 2월에 태어난 아이들을 빠른 연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2001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1월이니까 빠른 연생이죠. 그래서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해에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5월에 태어난 아이도 2000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도 그 다음 해인 2001년 1월에 태어난 아이도 모두 같은 해에 입학을 해서 같은 학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소한 문제들이 생겨요. 2001년 1월생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던 2000년생들이랑 친구였잖아요. 그거는 학교를 다닐 때의 얘긴 거예요. 학교를 다닐 때는 같은 학년이면 친구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 학년이 없어지고 나이로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1년 1월생 사람들은 그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2000년 학생들이랑 친구를 해왔으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2000년생들이랑 여전히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1년에 3월생의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2001년 1월생의 사람이 자기가 이 3월생인 사람보다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를 1년 더 빨리 다녔으니까 자기가 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당연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나이로만 따지니까 둘이 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데 3월생인 사람은 당연히 1월생인 사람한테 형이라고 하기 싫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나이로 서열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곤 해요. 그래서 2001년 1월생인 사람이 3월생인 사람과 결국 친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명이 모였다고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2000년 12월생 이런 사람 1명, 그 다음에 2001년 1월생, 그 다음에 2001년 3월생 이렇게 3명이요. 그러면 2000년
12월생이랑 2001년 1월생은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친구예요.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2001년 1월생과 2001년 3월생은 같은 연도니까 친구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2000년 12월생하고 2001년 3월생은 엄연히 다른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에요. 물론 여자끼리는 언니, 동생이고 남자, 여자면 누나, 동생이거나 오빠, 동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1년 1월생은 가운데 있었던 2001년 1월생은 이 둘 모두하고 친구인데 2000년에 12월생하고 2001년에 3월생은 형, 동생하고 있는 거죠. 형, 동생. 아, 설명하면서 저도 진짜 답답하네요. 이들은 그래봤자 12월, 1월, 3월, 뭐 한 총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이거 다 친구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놈이 어디서 친구같이 구냐는 둥, 형이라고 안 하고 이름을 부른다는 둥, 참 소소하게 다양한 일들이 많았답니다.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결국 주먹 다짐까지 했던 사건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도 점점 바뀌고 그래서 이런 나이에 관련된 거는 조금씩 바뀌고 있고 점점 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빠른 연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이미 없어졌답니다. 빠른 연생이라고 먼저 입학하는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다들 같은 연도의 아이들이 같은 해에 입학을 한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예전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만 나이를 쓴다면서 왜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몇 년생이냐고 묻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사람이 있어요. 이 1번 사람은 2000년 6월생인 거예요. 6월생. 그 다음 2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은 2000년, 이번엔 8월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3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1년, 그러니까 한 해 더 뒤에 태어난 거죠. 2001년, 이번에는 6월생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다시 정리할게요. 1번, 2번은 같은 연도 2000년생이고 3번만 한 해 뒤인 2001년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번은 6월생, 2번은 8월생, 그리고 2001년도 6월생. 요렇게 지금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은 2026년 7월이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1번 2000년 6월생은 만으로, 즉 국제 나이로 몇 살인 거죠? 생일이 지났으니까 26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인 사람은 2000년 8월생이니까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으로 25세가 되는 거예요. 또 2001년생, 이제 3번이에요. 2001년생 6월생은 생일이 지났으니까 만 나이로 25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듣기만 하셔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사람이 동갑이 되는 거거든요. 만 25세로.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해에 태어난 1번과 2번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3번인 2001년생만 한 해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인 거예요.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는 같은 연도인 2000년생들이 생일이 지났건 안 지났건 동갑, 친구고, 한 해 더 늦게 태어난 2001년생은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상관없이 한 해 늦게 태어났으니까 동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으로 따지니까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런 차이로 되려 2000년생끼리는 형 동생이 되고 2000년생이랑 2001년생이 친구가 되기도 하는, 이렇게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만 나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서양 문화에서는 서로 나이가 달라도 친구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동갑인 경우에만 친구고 나이가 이렇게 다르면 친구가 아니고 오빠, 언니, 형, 누나, 동생 이런 식으로 호칭도 달라지고 존댓말, 반말도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이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랍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몇 살이냐고 물어서 30살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면요, 다시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만으로요? 한국 나이로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대신에 몇 년생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어요. 30살에서 32살이에요. 라고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30살이고 한국 나이로는 32살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당연히 생일이 지났으면 31살인 거지만 또 그냥 31살이라고만 답을 하면 만이냐 한국 나이냐 또 되묻게 되니까 성가시고 복잡하고, 그래서 한 번에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살에서 32살이에요 라고요.
이러니까 그냥 몇 년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속 편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라에서 만 나이로 바꾸라고 했지만 1살 차이에도 존댓말이랑 반말을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친구는 아니고 동갑만을 친구라고 말하는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자고 했지만 이게 쉽게 바뀌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지인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갑이라고 해서 꼭 친구는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 애 중에 친하지 않은 애는 그냥 같은 반 애일 뿐 친구는 아니야 라고 말을 했었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와 나이가 어린 후배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친구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어릴 때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거기에서 주인공 제재와 동네 아저씨가 서로에게 친구가 돼주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나한테도 나이 많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해외 여행 말고는 한국에서만 살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동갑이 아니어도 친하면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제 생각은 한국의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저랑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기존의 한국 나이로 친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어린 친구들은 점점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좀 친해져 볼까 싶을 때에 여전히 나이를 물을 것이고, 한국 나이로요? 만 나이로요? 라고 되묻는다거나 몇 년생이세요? 라고 아마 물을 거예요. 만으로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몇 살이에요? 라고 답하는 게 성가시면 그냥 몇 살에서 몇 살 사이에요? 라고 한 번에 얘기하겠죠?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시나요? 대체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살 차이 정도까지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친구 사이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나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는 한국처럼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꼭 일상적인 것과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드라마나 영화랑 일상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나이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영어 듣기를 원할 때는 사실 이렇게 영상을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운전하면서 틀어놓거나 뭐 이렇게 책상 정리를 할 때 틀어놔요. 저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음성만 나오는 경우는 자기 전에도 틀어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화면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한국어가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듣기 연습할 때 저처럼 그냥 이렇게 틀어두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될 테고, 그런데 저는 이 유튜브 영상에는 왠지 얼굴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몇 번 찍어 봤는데요. 이게 은근히 여러모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게 됐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짧은 영상들은 그냥 틀어두기에는 좀 별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뭘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끝나서 또 다른 거 찾아서 틀어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더라고요. 그러면 영어 듣기 영상 중에 그래도 좀 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AI로 만든 영상들이라서 뭔가 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긴 영상들은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을 번갈아 가면서 들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문장들은 나는 학교에 갔다. 뭐 이런 너무 재미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이 얘기하면서 교과서에 나올 법한 뻔한 문장 말고요. 뭔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는 그런 영상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긴 영상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 많이 없어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해서는 몰랐고 제가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길게 만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 중에,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 영상 중에 긴 게 많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튼 제가 그런 긴 영상을 원하듯이 한국어 중급 정도의 분들도 그런 긴 영상을 원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외국 영상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 찾아보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영상은 말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천천히 말하면 이 정도는 잘 들을 수 있는데,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 속도가 좀 빨라서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려면 좀 간편하게 찍어야 빨리 많이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어나 천천히 많이 얘기해라. 뭐 이런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얼굴 촬영 없이 그리고 당분간은 자막도 없거나 아니면 자막이 있더라도 완벽하지 않게 그냥 적당히 해서 자주 올려보겠다는 얘기랍니다. 이래놓고 또 여러분이 많이 안 봐주시고 댓글도 하나 없고 그러면 제가 또 의욕이 뚝 떨어져서 또 못 올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해서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해주세요. 오늘의 제 팟캐스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시죠? 알람 설정 안 하면 제 영상이 인기가 아직 없으니까 여러분 거에 또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한국어 듣기 실력이 쑥쑥 좋아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한국인 해피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안녕.